자, 이제 여기 또 비문학도 거의 구조가 동일해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거의 비교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예국님들이 한번 보일걸요? 일단은 도르래는 일단 개념이 나왔어요. 역할이죠. 무거운데 올리 사용한 도구이다 하면서 일단 도르래의 어떤 사용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정 도르래와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되겠죠. 움직 도르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이 한번 해볼까요? 네, 고정 도르래가 있고요. 이제 차이점 한번 쭉 볼게요. 고정 도르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움직 도르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결국 이것도 VS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졌는가 문제 만드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먼저 첫 번째 얘기한 건데 고정 도르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준다. 힘의 방향만 바꿔준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힘의 방향만 바꾸는 거죠.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한번 나눠 가보고 갈게요. 변화를 주고 있고,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다. 줄을 감은 바퀴. 여긴 바퀴에다가 감는군요. 바퀴에다가 감으면서, 바퀴에다가 줄을 감아요. 줄을 바퀴에다 감고 있고, 네,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힘의 이득은 볼 수 없지만, 이득을 못 봐요. 이득은 못 봐요. 힘의 이득. 그럼 힘의 이득은 X예요. 힘의 이득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 작용 방향이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다면 작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정 도르를 사용할 때 줄이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을 잡아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이는데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고정 도르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은 바뀌고 하지만 물체를 높은 곳에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줄을 아래로 잡아당김으로 물체를 올리는 방법이 훨씬 편리하다. 그럼 편하다. 편리함. 줄이 길이 또한 물체를 1m 들어오기만 되면 길이 또 1m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줄은 몇 개예요?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길이도 1m가 되는 거니까 길이와 거의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잡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주어부 서술부 장난치는 거라고요. 자, 가볼까요? 움직 도르래는 이거 지우고 움직 도르래 가보겠습니다. 움직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 이득. 이건 힘의 이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힘의 이득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힘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게요. 힘의 이득을 잊기 위해 사용한다. 움직 도르래 사용할 때는 도르래의 줄을 감고 물체를 들어 올린다.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달기 때문에 직접 물체를 달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축에 직접 물을 답니다. 직접. 물체에 달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다. 여기는 한 가닥인데 두 가닥이네요. 두 가닥이 되겠고 두 가닥이 된다. 그러면서 물체의 무게는 각각에 분산되어 두 사람이 각각 잡고 동시에 올린다. 따라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 2분의 1의 힘으로 줄어서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를 1m 들어오게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의 2배인 2m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줄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길이 2분의 1이라고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짠짠짠짠짠 줄의 길이를 움직이는데 높이 2배가 필요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줄이 만약에 2개면 길이가 1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이거가 VS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그러면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다는 건 뭐예요? 움직 도르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일단 아니에요. 네. 결국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함께 사용한 물체의 무게가 아니죠. 분산하는 건 아까 뭐 했었어요? 분산 2분의 1 움직 도르래였다고요.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 받아요? 그쵸? 네. 2분의 1뿐이 안 된다며요. 줄이 길면 길수록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게 높이는 문장으로 보세요.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높이와 길이가 차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고정 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힘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굳이 찾는다면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올리는 방법이 훨씬 편해. 올리기 위해서 뭐예요?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기 위해서는 잡아당기는 거, 올리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다.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거의 지문이 이런 구조로 나오고 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고정 도루를 딱 갖고 선지의 본문에 가서 문장 주어부 서술을 따져보면 되는데 지금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지만요. 자, 적절한 걸 봐라. 사례를 들어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자, 이걸 논지전개 방식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뭐의 차이점 얘기한 거죠? 답은 2번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장이에요. 장이 파하는 거죠. 네. 농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못난 놈들은 제가 시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 했죠. 산문이다. 무조건 뭐로 만들어라? 이야기로 만들어라. 그래서 뭐를 봐요? 상황을 본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뒤 문장을 넉넉히 보면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라. 질친 것만 갖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며 누구랑? 서로 못난 놈들과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친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농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 괜찮아요. 호남의 가문 얘기, 조합, 빈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난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냐? 그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립겠죠. 그러면 여기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려움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 섰다라도 버릴까? 화투죠. 네. 주머니를 털어 택시집이나 갈까? 허탈하니까 그러겠죠. 학교 마당에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는다. 술 마시는 거죠. 왜? 뒤에까지 넉넉히 읽어보면 고무신 한 켤레, 조기 한 마리, 쩔뚝이는 파장. 좋진 않잖아요. 흥겨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여기서 소주 마시면 기분 좋은 건 아니고 찢죠. 그럼 오징어를 맛있게 먹는다고 찢다 그러면 벌써 어감도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려운 농민들의 어떤 답답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 흥겨움은 아니네요. 그럼 답이 너무 그랬어요. 이야기로 보면 흥겨울 수가 없잖아요. 네. 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쩔뚝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쩔뚝이는 파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역시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고전이 많이 나왔죠? 네. 자, 고전의 60%가 뭐라고 그랬죠? 자연. 편하지 않았어요. 딱 봐도 그냥 자연감상, 자연친화, 풍요생활, 물화일치, 강화한정, 한문적 이거죠. 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관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에 들릴 리 없느니 난 둘러두고 보겠다. 어디를? 여기를. 강산을. 자연친화, 자연감상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시험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지인 누나의 시.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서 동지가 가장 길잖아요. 그 동지딸의 긴 밤 그때 뭐 했을까요? 님에 대한 그리움 뭐 생각했겠죠? 그걸 이불 아래 넣었다가 님이 오신 날 밤이거든 그 밤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자 어휘를 활용해 유교적 이념 벌써 유교적 이념은 아니네요. 딱 봐도 우리 문제 보는 거 알죠? 있어 없어 마저 틀렸는데 여기서 특징이 이제 우리 공통점 문제가 나와요. 수능처럼. 잘 보셔야 돼요. 네. 성경후정 초가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결국 이제 뭐냐면 이것도 뭐 성경후정은 아니죠. 네. 이것도 역시 이야기로 가고 있죠. 뭐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성경후정은 아니네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어조의 종교를 의미로 그럼 다 끊어보세요. 뭐뭐 하리라 의지적인 거 맞죠? 네. 화자의 의도 뭐뭐 하리라니까 의도 맞네요. 그럼 딱 봐도 그냥 답은 3번이네요. 무라일체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다. 뭐 여기도 뭐 그렇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아니죠. 무라일체는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자, 가에 드러나는 건, 네, 딱 봐도 그냥 안빈낙도 너무 편하게 나왔네요. 그냥 답은 넘어가겠고요. 어차피 우리 요번에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자 성어에 대한 뜻뿐이 아니라 도금까지, 그러니까 한자의 한글을 가려놓고 도금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드는 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한자 성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네요. 네, 그쵸? 자, 이것도 제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고전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배틀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요가 되겠고요. 배를 틀면서 흥겨워하고 있는 정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과 비판 벌써 딱 봐도 답이 너무 쉽게 나온 거죠. 네. 한번 해석해 볼까요? 김매로 갈 적에는 그냥 문제를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대꾸법 보자고요. 김매로 갈 적에는 이러니까 대꾸 형태가 됐죠.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인양 찾아보세요. 네, 가치가 보이네요. 참의 가치 직유법이 되겠고요. 4쪽 기신매로 갈 적에는 갈뽕을 따가지고 기신매로 올 적에는 올뽕을 따가지고 삼간방에 누해놓고 정시롱시 뽑아내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메우다가 사음보 언어위 갈뽕 올뽕 갈 때 따는 뽕 갈뽕 오면서 따는 뽕 올뽕 네 언어위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 네, 이것도 보면 삼간방에 누해놓고 청시롱실 뽑아다가 뭐를 시를 강릉 가서 날아다가 뭐를 시를 서울 가서 메어다가 뭐를 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과장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 그리고 우리 선지가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내용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잡아내는 연습도 이제 조금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이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이건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모음에 대한 어떤 분류하는 거 알잖아요. 단모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에, 위에, 으아, 우 얘기하면서 분류를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설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후설이 되겠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 평순 이거 엄청 많이 했죠? 자, 그럼 가볼까요? 먼저 제 이름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는데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엔 뭐가 있어요? 미음과 비읍과 피읍과 쌍비읍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입술 소리 없는 거 지워버리세요. 지워. 그럼 입술 소리에 있는 것 1번과 4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파열음과 마찰음은 없고 그럼 파열음에 뭐가 있어요? 구두부 있잖아요. 구두부 얘기하는 거 꾸뚜뿌 쿠투푸 파찰음에 뭐가 있어요? 지읒 땅지읒 치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얘기한 얘 보이니까 벌써 지워버렸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인데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이 민해의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 가장 낮게 내려갑니다. 나죠? 네, 애. 그래서 민애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1번이 되겠죠. 이거 제가 응용해서 문제 얼마나 많이 냈나요? 네. 이거 중간중간에 테스트할 때도. 결국 우리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거의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 1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비문학이 또 되겠고요. 이것도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네. 자, 이제 먼저 문제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면, 문제 스타일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볼게요. 1번에 보면 위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주어부 서술부 끊어보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 방식이 아닌 거니까 뭐 이것도 우리 이론적인 측면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 방식에서 동적인 방식과 정적인 방식에 대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또 설명 많이 했었고 자, 한번 봅시다. 최근 낚이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고는 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하면서 예까지 쓰네요. 가령.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 같은 경우 예시 2번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인터넷에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 제목을 보고 그 기사를 읽어보았지만 그럴 만한 내용이 없을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 즉 낚이다라는 말은 개념이 나왔네요. 기사 제목에 쓰인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물었지만 결국 소득 없이 기만당하였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낚시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결국 특징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낚이다라는 어떤 인터넷상의 특징적인 언어 현상에 대해서 특징적인 매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념이 나왔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18번에 3번을 지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어는 매체는 메시다라고 하였다. 그럼 매체란 또 개념이 나오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시지의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메시지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의 도구들 주자 인간과 노동 대상 사이를 매개하는 물건이므로 매체에 속한다. 따라서 정리하네요.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므로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한다. 결국 매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매체가 가지는 능동적인 힘을 인정한다면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거나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능동적인 힘이에요. 네. 매체가 그러면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중립적일 수가 없다. 앞서 인터넷상에 벌어지는 신문 기사의 제목 낚시를 문제 삼았지만 인터넷 이전에 언론 매체들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능동적인 힘이 있고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그럼 상업적이고 태폐적인 방송이나 기사, 자칫하면 국수지로 흐를 수 있는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그럼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회사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윤 동기에 해당하는 1차적인 책임 1번.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흥미롭게 보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수용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의 세상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 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잊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시작하는 수동적인 삶의 태동 등은 황색 저널리즘과 낚시질이 성행하는 터전이 된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 라는 얘기하면서 문제는 회사만이 아니라 수용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새 많이 이제 동영상 유포에 관련된 어떤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예계 등등.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소방직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직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지문이 거론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문제 어떻게 만들어나 보세요. 낚시질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다. 아까 낚시질의 개념이 뭐였어요? 내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너무 헷갈리네. 낚시질은 얘기하고 있는 건 인터넷 벌어진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거라는 얘기는 안 했네요. 1번은 아닙니다.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을 바로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 자, 그럼 아까 얘기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손바닥도 혼자 나는 것 없는 것,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수용자 책임이 있고 이런 것도 숨어 있는 문제다. 숨은 동조자. 누가? 수용자들.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주어부 서술부 장론 쳤죠? 네. 회사가 숨은 동자가 아니라 수용자가 숨은 동조자지. 신문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다. 중립적일 수 없다. 결국 회사들에게 이윤 동기로 지배당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아까 객관적일 수 없다. 중립적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문제도 보면요. 그달락의 어떤 특징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어떻게 잘 잡고 문제가 나올 만한 거 어떻게 줄을 잘 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 연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사람 인용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누구였더라? 있었죠. 네. 맥루언 있었네요. 네. 자, 수필입니다. 이건 지문은 다 읽지 않겠고요. 수필은 무조건 주제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두 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수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수필이 나왔네요. 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궁금함, 화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감정, 이건 사실은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교과서, 고1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그대로 나왔어요.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강아지를 받고 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난처해 하고 있어. 이거 뭐야? 막 궁금하다가 밥 주니까 안 먹죠. 뭐 또 백설 주니까 안 먹죠. 그러다가 뭘 느끼게 돼요? 맨 마지막에 연민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면서 연민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민의 공급,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주제죠. 심리적인 변화. 그래서 정답은 맨 처음에는 당황했고요. 당혹스러웠고 불쌍하게 되는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20번을 보면 윗글의 내용을 볼 때 기억과 미를 중 내포하는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제가 아까 주제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선물이 제목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아지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첫 번째 뭐예요? 선물이죠. 그럼 여기에 백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설기는 내가 그 강아지에게 주는 하나의 뭐예요? 선물이 되겠죠.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역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관심과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강아지에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강아지가 나에게 뭐 그런 형태의 의미에서 또 하나의 선물이 되는, 연민이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되었고 나는 내복바람으로 날이 밝는 날을 바라보았다면서 내가 주고 그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과정의 어떤 선물.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아버지에 해당하는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예국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요번에만 그랬나? 아니요. 계속 그랬고요. 나오는 형태는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깊게 공부했느냐? 만약을 모르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했을 거고, 제가 소방직 하면서 일반 행정직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건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분량을 확 줄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신 저는 이제 비문학의 지문의 내용이 길어지고 있고 문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상 능력과 이거를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훈련을 시켰던 거고요. 앞으로 준비하는 예국님들은 문법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긴 하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문학에 대한 감상 방법, 문학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시간 단축하면서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힘, 이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간 시험을 봤던 저희 예국님들 꼭 좋은 합격, 좋은 소식, 좋은 결과 나오셔서 그 좋은 결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준비하실 예국님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나중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